대기업 보험사가 발표하는 수백만 달러 순이익, 그걸 그대로 세금으로 낼까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 세금 계산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죠. 저희가 오늘 탐구할 자료는 미국 세무청 IRS의 스케줄 M-3, 정확히는 Form 11020-PC 버전입니다. 이게 총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손해보험사가 사용하는 서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서식의 핵심은 뭐랄까 기업이 재무제표, 예를 들면 SECN에는 10-K 보고서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순이익하고 실제 세법상 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그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 규칙이랑 세금 규칙이 다르니까 이런 조정이 꼭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은 이 조정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주요 차이점들을 다루는지 그 핵심을 딱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기업 회계 기준하고 세법의 목적 또 규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대상은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손해보험사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요. 재무보고는 주로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 보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크죠. 네. 반면에 세금보고는 당연히 과세당국을 위한 거고요. 목적이 다르니까 세부 규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케줄 M3는 그 다른 두세 개 사이의 차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번역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번역 가이드라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래서 파트 1을 보면 어떤 재무제표, SEC 보고서인지 아니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인지 그 기준점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 보여주는 거랑 세무서 내는 거랑 목적부터 다르니 규칙도 다르고 그래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파트 1을 보면 단순히 재무제표 순이익 숫자만 딱 가져오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시작하면 세법상으로는 포함 안 되는 특정 해외 자회사나 미국 내 자회사 손익 같은 걸 먼저 제외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상장 기업이면 주식 티커나 CUSIP 번호, 이건 증권 식별번호 같은 거죠. 이런 정보까지 요구하네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구조가 복잡한 보험사들의 경우에요.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법인의 총자산, 총부채 규모까지 보고하도록 하거든요. 이건 결국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투명성 확보. 이제 파트 2하고 파트 3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수입이랑 비용 항목들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차이 조정이 시작되는 거군요.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 항목이 크게 일시적 차이랑 영구적 차이로 나뉜다는 점, 이건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일시적 차이는 뭐냐면 회계랑 세법 간에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거나 해서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소되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차이예요. 반면에 영구적 차이는 예를 들어 세법에서 어떤 비용은 아예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차이를 말합니다. 아, 영원히 안 맞는 거군요. 그럼 파트 2의 수입 항목 조정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파트 2에서는 예를 들면 해외 자회사 관련 소득 같은 거요.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요건 하에서 해외 소득을 미리 인식하는 그 서파트 F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미국 내 다른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중에서 세법상 일부 공제되는 금액이나 파트너십 소득, 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것들이 주요 조정 대상입니다. 회계상 수입이나 세법상 수입 인식 시점이나 금액이 다른 경우들이죠. 그렇군요. 그럼 파트 3는 비용 항목 조정이겠네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영구적 차이는요. 바로 세금 비용 그 자체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분명 비용인데 세법상으로는 공제가 안 되거든요. 아, 세금 낸 걸 비용으로 또 빼주진 않는군요. 그렇죠. 또 접대비 한도 넘는 금액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것도 공제가 안 되고요. 이게 다 영구적 차이입니다. 그럼 일시적 차이는요? 일시적 차이의 예로는 임직원 스톡옵션 비용 처리 방식 차이,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차이, 기업 인수합병 관련 비용 처리, 또 이자 비용 공제 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 특유 항목으로는 그 손실준비금 할인이라고 섹션 846 규정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조정 같은 것도 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복잡하네요.
결국 이 스케줄 M3라는 서식은 기업이 발표한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수많은 조정을 거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최종 과세소득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지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비유세요. 각 조정 항목별로 회계상 금액이 얼마고 여기서 일시적 차이가 얼마, 영구적 차이가 얼마 빠지고 더해져서 최종 세법상 금액은 얼마다. 이걸 다 명시하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발표된 이익이랑 실제 내는 세금 부담 사이에 왜 차이가 나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스케줄 M3를 통해서 대형 보험사의 재무제표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그 복잡한 조정 과정의 핵심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조정 때문에 발표된 순이익이랑 실제 세금 부담은 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회계상 이익이랑 세법상 과세소득이 다르다면 우리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진짜 수익성, 이걸 평가할 때 어떤 숫자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사실 두 숫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한 조정을 거친 과세소득, 그리고 발표된 순이익,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보면서 이 기업의 투명성이나 실제 가치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지 말이죠.